자, 저스터뉴스 우파들한테는 특히 마가 진영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저스터뉴스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전국에 지금 시위가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동난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11일이 된 일주일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고,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했다. 특별히 저스터뉴스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이 특이하게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집회는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가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이 구호는 미국의 보수층 인사들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왠지 좀 부러워 보이는, 와, 우리 미국 국민들도 좀 저렇게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좀. 왜냐하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뭐 음모론자 막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면 완전 바보 취급을 합니다. 음모론자 취급을 하는 거죠. 모든 대형 언론사들은 다 한결같이 근거 없는 주장, 뿌리가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팍스뉴스나 뉴스맥스 같은 우리가 그 유명한 보수 매체들도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때에는 근거 없는 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미국 언론계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런 저스터뉴스라든가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라든가 이런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매체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몇 개 안 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매체인데, 이 매체가 한국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야, 미국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저스터뉴스가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와 국민 저항을 보도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스터뉴스의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보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사 내용이. 대부분 20,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피켓을 들고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생수병을 받으며 한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고 선거 조작, 재선거 실시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재명은 일요일 X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목요일 현재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거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저스터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경희대 대학원생 김섬영 씨가 나오는데요. 25세의 이 김섬영 씨는 초기 시위와 관련해서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려를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개표용 투표함이 운반되어 있는 올림픽 공원에 그래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김 씨는 예상보다 20, 30대 참가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선거 공정성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현장에 참여한 인터뷰도 했고요. 한편 그녀는 현장 다른 구역에 소수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것도 좀 특이하게 보였던가 봅니다. 한국인데 모여가지고 이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젊은이들이. 신기한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저스터뉴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저스터뉴스에 보낸 단독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장의 편지가 바로 장동혁 대표가 저스터뉴스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50%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이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스터뉴스가 어쨌든 링크를 걸어서 다 내용을 볼 수 있게는 해주었고요. 자, 여기에서 장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일시적인 시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6월 4일에 시작이 돼서 물러서지 않는 자발적이고 민중적인 각성이다. 장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물론이고 여당과 무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인사 중 한 명이다라고 저스터뉴스는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시위와 관련해서 최소 7명이 경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이 보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저스터뉴스는 토요일 기준으로 50개의 투표소에서 발생했다고 처음 보도됐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최소 91개의 투표소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합니다. 투표를 일시 중단한 투표소 수가 22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났다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저스터뉴스에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아마 논평 요청하는 그런 뭐 이메일을 보냈든가 팩스를 보냈든가 했나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답 안 해줬겠죠. 한국에서 연락해도 대답 안 해주는데 미국에서 연락 온다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보도된 내용은 뭐 90몇 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를 겪었던 곳이 137개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140개다. 이게 지금 파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16개 시장 도지사 선거구 중에서 12곳에서 승리를 했고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의 시장직을 지켰다. 이렇게 저스터뉴스는 이제 서울 얘기만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구 시장직도 지켰고 그리고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 의석수면을 좀 봐야 되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5석이었던 것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161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원래 107석이었는데 근데 3석이 더 늘어나서 110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한동훈이 차지하고 무소속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4개가 더불어민주당 거였는데 근데 3자리를 뺏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로 놓고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부정선거 흔적이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강력하게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재선거 실시를. 근데 그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떨거지들, 떨거지들, 한딸들. 그리고 국힘당 깊숙이 지금 몸을 도사리고 있는 진짜 엔추파도스 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수 진영 안에 분열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젊은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나는 특정 정당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를 주장을 하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 난 정치권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정당에 소속해가지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성인이 됐다면, 적어도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되셨다면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어.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참정권 침해당한 것만 얘기할래. 그 이야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갑갑한 소리입니다. 갑갑한 소리. 그러면 재선거만 하게 해주면은 오케이 할 겁니까? 그럼 재선거만 하게 해줬다. 재선거 하는데 또 부정선거 하면 어쩔 겁니까? 그때는 또 모르게 하죠. 투표용지 부족 아니면은 부정선거를 해도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다 몰랐던 거 아닙니까? 다. 옆에서 아무리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책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본인이 투표를 못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야 이게 뭐야 라고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됐는데,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난 정치에 관심 없고 더러운 정치인들하고 나 어울리 말도 섞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도둑질 맞고도 여전히 그냥 보완을 다시 할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으면 당장 자물쇠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쇠 바꿔야죠. 비밀번호 바꿔야 되는 거고. 크레딧 카드 도둑 맞으면 어떻게 돼? 크레딧 카드 신용 사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찢어버리죠. 새로운 카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참정권이 유린당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으면은 점검을 해야죠.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하려면 결국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관심 가져야 되죠.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는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공부하는데. 금방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자료들도 많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선거만 다시 할 수 있게 해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번 다시 잘못된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끔 시스템을 싹 다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당일 투표 수개표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당일 투표 수개표, 아주 대단한 장족의 발전이다. 이거 근데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법규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국의 법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부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좌파들이 이걸 그냥 자기네들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스스로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4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까지 합세해서 좌파들이 다 한 통 속에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싸움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그냥 쉽게 목소리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싸움도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저스트뉴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경상을 입은 사람이 7명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보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경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하는 이야기 있죠. 목숨 걸고 싸우겠다. 청년들이 목숨을 내건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피 흘리겠다.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목숨 바치겠다. 저는 그 말 듣는데 콧등이 시큰해가지고 아주.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봐온 전한길 대표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싸움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개, 돼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